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아마 이번 시간의 주제와 내용도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관심을 꽤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는 진로독서라는 주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로는 보통 초등학교 시기부터도 탐색을 합니다만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시기에 본격적으로 탐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 우선 진로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사실 진로는 곧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이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직업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국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아가게 되면 특정한 직업을 바탕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직업. 그러므로 진로는 곧 직업처럼 공식이 성립이 된 것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모두에게 진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성공적으로 진로를 계속 추구해 나가기 위한 측면에서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자아 정체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관 정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가운데에서 자아 정체감의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통치적인 느낌, 그리고 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물음을 던져보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물음을 던지는데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죠. 여러 측면에서의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원적인 질문들을 한다라고 이제 본다면 상당히 답을 하기가 어려운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아 정체감을 확립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본인을 다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은 결국 자기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00세 시대라고 해도 끝내 본인을 다 알지 못한 채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저는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 경험들을 하다 보면 본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는 정도인데, 보통 자아정체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기에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아무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등등에 대한 여부를 알고 결정을 해야 상위 학교 그리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기 효능감의 정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기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정도쯤이야 인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기 효능감이 높다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로에서도 자기 효능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자기를 포함한 세계라든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 의의에 관한 견해, 입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치관에 따라서 각자의 삶을 살아나간다. 즉 일종의 방향, 지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즉 이를테면 행복이라는 덕목이 있는데 이 행복에 대한 측면도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각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선택의 지표는 결국 가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역시 성공적인 진로를 위해서는 본인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겠다. 즉 타인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진로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방금 앞서 이야기 드렸던 자아 정체감이랄지 자기 효능감이랄지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이해. 방금 이야기 드렸던 자아 정체감에 대한 측면이겠죠. 즉 나는 누구인가? 더 세분을 하자면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 뭘 잘하는 사람인가? 또는 반대로 나는 무엇을 잘 못하는가? 어떤 것에 관심이 없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렇죠? 사회가 자꾸 바꾸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가? 어떤 직업이 곧 사라질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유망한 직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또한 그 직업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로 탐색을 또 해봐야 되겠죠. 탐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진로 디자인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진학했고 그 다음에 군대도 다녀온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10년 이후쯤에나 사회로 나아가서 어떤 직업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회만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면 안 되겠죠.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맞은 진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결국엔 진로 의사를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확인한다. 즉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직업인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 플랜 A가 있으면서 동시에 반드시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플랜 B랄지 아니면 플랜 A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최선책은 이거지만 차선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탐색을 해 놓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도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결국 가치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 맥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안평가도 한번 해보고 그런 뒤에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의 결정은 일생을 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만으로 결정이 끝나는 건 아니죠. 결정을 이렇게 했어도 또 추구해 나가다 보면 다른 난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아니면 아예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계속 추구를 해나가겠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행을 해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학생, 고등학생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10년 뒤 정도를 미리 예측하여서 그때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어떤 직업, 그것을 목표로 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다가갈 수 있는 계획들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역시 성실하게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로 독서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같이 볼 텐데 진로를 돕기 위한 독서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진로 학습을 위해서 도구적인 측면으로 독서를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진로 독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 따라서 그쪽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을 읽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조금 더 세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독서도 진로 독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진로 관련된 독서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자기이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독서들을 하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들도 알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자기를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었다면 그걸 바탕으로 진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개념들을 보고 있는데 관련 독서를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는 재반 활동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영역을 확장하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진로 의식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진로 관련된 탐색과 교육 등등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드디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사라졌죠. 그런데다가 수명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을 더 오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직업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저도 보통 강의를 가게 되면 한 3번쯤에 직업 전환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안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 다음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독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들을 갖는 거고 또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고 또 그런 뒤에는 추후에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라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로 독서는 넓게 보자면 진로 교육의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달성을 돕기 위한 하나의 과정,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제 학교 등등에서 진로 교육, 진로 독서가 활발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그 목표는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자아 정체감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효능감 그리고 의사결정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들이 또 독서와 함께 행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계속 구독해주고 계시는 분들 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